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내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의 운명이, 국가의 전망이 바뀔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잃고 하는 정말 국군의 어떤 갈림길, 우리는 그렇게 선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 나라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그래야 결국 모든 경제든 우리의 삶이든 헌법이든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안보 외교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오늘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중심 사설로 탁 떠올랐습니다. 이 사설자를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재인이 망가뜨린 대법원, 이 선관위, 중앙선관위, 결국 대형의 의혹과 대란은 터졌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문이 망가뜨려 놓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결국은 대형의 의혹과 대란을 일으켰다. 이런 대란이 나오게끔 했다. 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설자의 제목, 정확하게 문이 망가뜨린 대법원 선관위 결국 대형 의혹과 대란 터졌다 이겁니다. 이런 엄중한 사설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이 시대가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제5부라고 하죠.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뭡니까? 독립돼야 되고, 중립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치의 착오라든가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게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중한 국민의 참정권에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게 바로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소쿠리니 뭐 라면 박스라든가 뭐 비닐봉지니 뭐 또 무슨 이상한 오픈된 상자 뭐 소쿠리, 이건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국민의 참정권을 표현한 국민의 머리를 갖다가 결론을 딱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누가 딱 옮겨가지고, 이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더더욱이 세계 강국 대열에, 경제 강국 대열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이런 중앙선관위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찍혀진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사전투표가 실시된 그 지난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참 정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사전투표일인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출근 안 했다는 그 이유가 말이 됩니까? 아니, 선거날이 임시 공휴일 아닙니까? 그럼 공휴일이기 때문에 안 나와야 되겠네요, 중앙선관위원회. 아니, 주무부처인데.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다가 라면 박스에다가 비닐봉투에다가 운반하고 이미 딱 도장이 찍혀진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하고, 또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지난 5일은 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토요일이라면서 출근도 안 했다 하고, 도대체가 이게 정말 나랍니까? 이게 질문하는 건 이건 나랍니까? 라고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에 20만 명씩이나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 이런 예상은 벌써 전문가들이 1월 달에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근데 중앙선관위는 그보다 더 숫자를 많이 잡아서 대치를 해서 거기에 예상을 다 해야 되는 게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의 지금 이 집행부의 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의식이 기본 베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일었던 사람이라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편에 이렇게 서 있는 법조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물어붙인 겁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뭡니까? 그러면 남해법연구회도 있습니까? 우리법연구회는 서클입니다. 대법원의 김명수가 만든 서클입니다. 이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인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그 밑에 하급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망신당하는 그런 참사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주심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지금 노정희.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오부 요인인 선관위원장의 자리까지 앉혔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한 건 얼마 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원을 또 선거 심판시킨 겁니다. 자기 선거운동원을 선거 심판을 시켰다는 겁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을 또 연임시키려다가 선관위 전 2,9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선관위 밑에 공무원들은 그만큼 훌륭합니다. 그들은 임무에 충실합니다. 바로 윗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또 박원순 만세 만만세 하고 외친 사람을 선관위원회에 앉혔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7명 가운데 야당 단독 추천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의 목표는 뭡니까?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생명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그렇다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선관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민을 투표 항의, 잘못된 투표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을 난동을 부린다.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한 표현 아닙니까? 난동을 부리다니. 난 진정으로 난동을 부린 자가 누굽니까?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이 아닙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 이 사법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극소수 소수 친여 법관들이 동아리라든가 이런 놀이터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뭐 무슨 연구회, 뭐 무슨 회. 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 세 간들은 뜻이 다 함께 뜻이 통하는 서클들입니다. 이런 인사들이, 이런 데를 거친 인사들이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명수 법원은요, 현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거듭해왔다고 지금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연기하고 미루고 정권 말기까지도 아직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2개를 연이어 내렸습니다. TV토론에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바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입니다. 대법원은 또 금품 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 사설자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고 설마겠죠. 근데 이 사설은 팩트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사설로 기록이 거의 안 됩니다. 특히 조선일보 사설 아주 엄정한 팩트를 쫙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도 문정권 들어가지고 9명 중에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이미 다 그들의 얼개를 갖다가 구조를 전부 다 완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민변 출신이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우리법이냐, 이 사람은 국제인권법이냐, 아주 유명한 세 단체죠. 네.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국가의 주춧돌과 같은 이런 기관이라고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춧돌이다. 이거 집을 지을 때 주춧돌 있지 않습니까? 4개를 깔고 옆에 또 양쪽에 깔고 아주 집안을 단단하게 기반 조성을 하는 바로 주춧돌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관위 아니냐 이거야. 이런 국가 주춧돌 같은 이런 기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하듯이 자기 편 함량 미달 인사들을 채워가지고 철저히 망가뜨렸다고 지금 이 사설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형 의혹과 투표 대란은 바로 그래서 예고된 거 아니었느냐? 예고된 거 아닌가? 이렇게 끝을 말미를 치고 있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상당히 냉철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사설자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랬구나 느끼고, 좋아, 내일 투표를 확실하게 합시다. 내일 투표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일 대한민국을 짊어질 운명의 대통령을 뽑는 그날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느냐? 내일 선거 날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외교안보를 다지면서 그리고 고도 성장, 큰 소리 치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과거의 대한민국처럼 5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 난리던 그 대한민국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안보에 투철한, 한미동맹에 투철한, 또 힘을 바탕으로 국가 외교 안보를 펼쳐야 한다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